다음은 이제 재판 내용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참석을 해서 이제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삼성 장군이고 국군 방첩사령관이고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십니다.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국군 통수권자를 뭐 그렇게 편하게 대했다?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네. 저는 이제 지시에 따랐습니다.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과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여인영 정 반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증인이죠. 예, 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전두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안사령관을 했었고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비상계엄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후신인 방첩사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고 전신이 이제 보안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 포고령 초안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체포명단과 관련해서도 방첩사에서 전파가 됐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관위하고 국회에 또 군대를 출동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 김용현, 여인영은 다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측면들이 같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인물군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여인영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입은 안 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부를 빼고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되게 중요한 향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나온 내용 봐서는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형사재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표현이 있던데 뭐 유일하게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재판 본인이 형사재판 걸려 있으면 오늘처럼 저렇게 증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 하나에 따라서 거부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본인이 만약에 이걸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고 체포명단 14명도 내 핸드폰에서 압수수색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도 맞다.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뭐 우원식 의장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불법인 거잖아요. 국회는 문란하게 할 목적이고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내일한죄가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높고 또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넘버 2라고 하잖아요. 김용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두 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형이 세게 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체포명단 14명이 인정될 경우에는 뭐 본인들에 대한 형은 아주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줄 알면서도 1%의 가능성에라도 기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 같은데 뭐 부인한다 할지라도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들은 거잖아요. 여전 사령관한테 들었다고 들었고 그걸 메모했고 여전 사령관은 핸드폰에도 그런 메모의 조각들이 다 14명 명단이 나왔고 홍장원의 그 지렁이 글씨라고 하지만 그 14명과 여 전 사령관의 핸드폰에 있는 14명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어쩔 수 없이 부인하고 싶지만 결과는 법원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14명의 메모 휴대폰에 여전 사령관 휴대폰에 있는 메모에 대해서 특검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각난 메모를 취합해가지고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들었다. 이 부분 딱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판단받느냐에 따라서 내란죄, 뭐 중요 임무 종사자 형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언급한 부분이 작년 5월, 6월 한 6개월 전이죠. 계엄 있기 전에 3명이 삼청도 안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여전사령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계엄 얘기를 하길래 윤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군이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취지로 읍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 자리에 모인 3명과 충암고 동문이죠.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비상대권과 관련한 얘기를 했고 그 비상대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더 나가서는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계엄이란 단어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 계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군에 있는 당사자로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소 좀 무례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이게 군 그 체계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완곡히 드렸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뭐 논의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중점이 되고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방첩사령관이라는 역할, 계엄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예전에 기무사, 보안사 역할을 하는 방첩사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엄 한 6개월 전부터 방첩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김영원 장관이랑 무언가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모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인영 사령관 어머님은 이 충격으로 돌아가시고요. 저 아버님하고 저 수시로 소통을 하고 하는데 예. 상당히 억울한 게요. 예. 여인영 사령관은 계엄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계엄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반대했던 입장이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억울한 게 그 이름을 명단을 불러준 거는 맞아요. 홍장원 차장이나 조지호 청장한데 근데 그게 위치 추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위치 추적하고 체포를요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계엄이 선포되면 이런 중요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요 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명씩 한 조가 돼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예.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고 위치를 한번 추적해달라. 예. 근데 처음에는 국정원이 그 기능이 있는 줄 알고 했더니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로 다시 조지호 청장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체포로 둔갑하니 이재명 대표만 체포하려도 100명 이상 듭니다. 100명이 가도 체포 못해요. 근데 몇 명이 가서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따라서 그 점을 상당히 억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전사령관 측에서는 위치 파악이라고 예. 주장을 하는군요. 예. 그게 윤 전 대통령에 싹 다 잡아들여고 결부시키면은 위치 파악을 해서 잡으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위치 위치 파악을 파악 합니까? 조차도?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예요. 그리고 명단을 줬다, 위치 파악을 한다. 저는 그 말은 동의할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에도 전화를 했어요. 방첩사 과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방첩사 과장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느냐? 방첩사 수사단장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김대우 수사단장은 또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인영 사령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경찰이 이걸 준다는 게 위치 추적하라는 얘기예요? 잡아들이라는 얘기나 막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명단이 있다라는 것을 다 진술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 18일 날 여인영 전 사령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위치 추적을 합니까? 그냥 잡아들이자고 얘기한 거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진술 자체가 예. 본인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무죄나 또는 형을 낮추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예.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조치를 했을까? 그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위치 파악이나 해?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한테 싹 잡아들이자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요. 대통령이 직접 정언했잖아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가 도와서 반국가시에는 간첩을 이렇게 싹 잡아들이라 이런 뜻이고요. 예. 대통령이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요. 예. 뭐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이렇게 10몇 명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이 그건 14명이 아니고 대공수사권 그렇게 방북과실의 간첩을 말하는 겁니다. 간첩을 그렇게 말하는 지금 다 거니까. 정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여인영 휴대폰 메모라는 것에 나온 제 명단을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니 최재형 목사가 거기 왜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한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거기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또는 김건희라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올 수 없는 명단들이 여인영 휴대폰 메모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무엇인가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적었다고 얘기하는 건 불법적인 상황들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얘기했죠. 여인영에게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때 영상을 보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지금 그 혼자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주장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 전 사령관이 이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무릎을 꿇고 뭔가 반대의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 발언을 좀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증언을 했을까요? 그걸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은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잖아요. 최대한 나는 군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군은 계엄을 준비하지 않는다. 계획범이 아니다. 예. 전에 안가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비상대권을 얘기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의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무릎 꿇고 빌어서 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가에서 회동에 계엄을 하려고 하는 사전 모의 자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짝 바꾼 겁니다. 내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네.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적극 참여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욱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신은 이러이러해서 계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군 통수권자에게.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냥 우연한 그냥 얘기일 뿐이고 구체적이거나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거죠. 대공수사권 주겠다. 간첩 싹 잡아들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정치인 잡아들이라고 했냐라고 하지만 이 간첩을 결국에는 이재명 야당 대표나 우원식 의장을 간첩으로 본 거예요. 반국가단체 세력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당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를 하려고 봤더니 포고래능에는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엄 해제 요구하러 국회에 가면 정치활동이다. 그러니까 체포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것이고 근데 위치 추적이 되나요? 뭐 방첩사도 그렇고 뭐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거 지시하겠어? 라고 하지만 차마 자기 입으로 지시 못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얘기했다가 이제 이게 들통나니까 자신은 모른다.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말처럼 여인영 전 방첩사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헌재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근데 오늘 좀 이상적이었던 대목이
홍장원 전 차장도 방금 전에 일개 삼성장군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전 사령관도 오늘 내가 왜 무릎을 꿇었느냐.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뭔가 반대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무릎 꿇고 읍소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얘기된 비상대권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야겠다는 의식을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여인영 전 사령관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 군 통수권자 또 본인의 그 고등학교 선배에게 이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은 반대했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 아니면 내란 관련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증언들이 서로 엇물릴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홍장원 전 차장이든 여인영 전 사령관이든 얘기하는 게 틀렸을 때 법원이 누구 말이 사실에 부합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이든 재판이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정황 증거라든가 증거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지금 누가 하는 말이 옳다, 누가 하는 말은 완전히 예의의 관계에 맞물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5월에서 6월 전에 비상대권, 계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 그게 안가회동에서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이제 여전 사령관. 그래서 그 단어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여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반대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 군인이다 보니까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 게 여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형량이 가장 낮습니까? 죄질이? 아무래도 그게 뭐 형량은 좀 줄어들겠는데 그게 팩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인영 사령관은 평생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의 실상을 잘 알아요. 근데 대통령은 군에 있은 건 아니잖아요. 계엄이 되면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되고 동원할 군이 없어요.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계엄이. 이걸 이제 직언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을요. 자국이 부하한테 책임 떠넘기는 졸장부를 만들려는 이게 저는 잘못됐다 봐요. 대통령은 진실만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거는 책임을 오히려 계엄은 내가 했다. 오히려 국무위원들을 반대했다. 이건 부하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거든요.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은 안 한 걸 갖다가 대통령이 아무리 안 한 걸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한 번도 누구누구를 체포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홍장원한테. 근데 홍장원 이분이 여인영한테 명단을 받고 갑자기 체포 구금이 나오니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따라서 아닌 걸 아니라고 밝히는 걸 여인영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그럼 윤석열 졸장부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돼요. 아닌 걸 아니라는 걸로 얘기하고 본인이 한 거는 내가 국무위원들을 반대했지만 내가 책임져 계엄했다고 정언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재판에서. 그런데 5월 상황은 저렇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엄이 됐을 때 방첩사 요원들이 갔죠. 선관위도 가고 국회도 결국 다 가요. 그렇죠. 실제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정황을 갖다가 지금 오늘 저것 때문에 5, 6월 달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022년 11월 달부터 그 비대위원들 있을 때 그 얘기했다라고 김정영 최고위 얘기를 했었죠. 2023년도 10월 달에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이 됩니다. 그럼 왜 2023년도에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 됩니다. 이때가 중요하게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핵심 인물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2024년도 4월 달에 지금 오늘 또 나온 건 2024년도 5월, 6월 달 사이에 또 2024년 7월 달에 하와이에 가서 10월 달에 저는 이런 계속 지난한 과정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갑자기 술 먹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계속 뭘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아니 그 여론조사 그 꽃 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펄쩍 반대했는데 김용현이 보냈다고 얘기를 알아서 했었고 갔다는 취지로 여인영 사령관은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거기다 그런 거 전화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또 강희구 전 부속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최측근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지시를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하는 것도 피고인 당신 부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자신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부하였던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속이 분노할 뿐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전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 1심 또는 최종심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저 법정을 TV로 보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특검이 이제 신문을 하는 날이고 지금 변호인단이 신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구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다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체포 지시도 안 했는데 홍장원 저 사람이 왜 대통령을 거짓말하지? 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이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렁이 글씨지만 글씨로 썼고요. 옆에 보좌관에게 바로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지금 방첩사령관 핸드폰에도 그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왔고요. 또 방첩사령관의 밑에 부하 직원인 과장이 또 윗선의 지시를 받고 14명의 체포 명단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14명의 체포 명단이 다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 쓰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는 있고 예. 또 언론에 이게 주요 집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고생 끝의 결론은 유죄다. 그래서 그렇게 변호사들은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지금 김용현 장관도 그래요. 떠넘겼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는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이 맞아요. 그런데 일일이 지시 사소한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산하 민간 시설에 간 거는 김용현 장관이 한 거니까 대통령이 팩트를 밝히는데 네. 이걸 자꾸 떠넘긴다고 하니 네. 그럼 대통령이 안 한 걸 떠안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팩트냐 주장이냐. 아니 이제 왜 다른 거 그걸 아닌가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면 CCTV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줘요. 그럼 문서를 줬을 때 국무위원들한테 그냥 보세요, 읽어보세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지침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회의 당일날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 받은 문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죄다 문서를 다 속인 거잖아요. 뒷주머니에 있는 이런 식으로. 왜? 그 문서는 부당한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들을 내가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전까지는 다 모른다고 그러다가 CCTV 나오니까 아무 얘기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문서를 준 행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